네, 핵심 문제, 지원 동기, 장래 포부 부분을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채용 전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8글자가 있는데 이 8글자가 뭐냐면 지원 동기, 장래 포부예요. 근데 이 유구한 역사가 있는 지원 동기, 장래 포부를 왜 느낌을 주지 못해서 불합격할까라는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8글자를 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작성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없어요. 말장난에 불과해요. 점수 연결도 실패되는 거예요. 면접관이 지원 동기 장래 포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본다. 이제 이게 거의 뭐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공통적인데 왜 이거를 잘 모르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지원 동기 포부를 좀 고민했던 건데, 즉, 서류 전형 면접에서 면접관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적었냐 이거예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게 지원 동기 장래 포부예요. 이거 결혼과 취업은 같아요. 지원 동기. 너 나 왜 좋아하게 됐니? 중요하잖아요. 남녀 관계도. 너 나하고 결혼하면 너의 포부가 뭐니? 매우 중요하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너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니? 네가 영업에 왜 지원했니? 네가 우리 회사에 내가 널 채용해주면 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에 기여할 거니? 내가 너하고 결혼해 준다면 나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거니? 우리 가정 어떻게 이끌어 갈 거니? 이게 결혼과 취업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카테고리를 알고 작성한 지원자와 모르고 작성한 지원자는 느낌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 그래서 제가 이 지원 동기 장래포를 고민했는데 면접을 갔더니 또 지원 동기 장래포 부분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카테고리를 갖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즉 지원 동기는 보면 우리 회사를 특별하게 지원하는 동기가 뭐냐? 그 입사 지원서는 지원 동기만 나와요. 근데 면접에 가면 우리 회사를 특별히 지망하게 된 동기, 우리 회사의 흡비를 가지게 된 동기가 뭐냐? 우리 회사에 지망했다고 마음먹은 언제이고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이냐? 우리 부서를 선택하된 이유가 뭐냐? 잡시되죠? 잡시되니까 전공, 자격증, 인턴, 능력 등의 희망 업무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뭐 적성 검사를 통한 소신 있는 지원, MBTI라든가 이런 거, 본인이 하고 싶은 욕망, 열정을 피력한다거나 활동 및 성격 등을 고려한 주위의 권유, 뭐 전문가가 시대에 맞춰서 진정한 프로메이드의 동종업계 1인자가 되고 싶다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다가 이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입사 지원서에서는 지원 동기만 4글자만 나온다 이거죠. 자기소개서는. 근데 면접에 가면 저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지원서 작성하기 전에 지원 동기 작성하기 전에 밑에 거를 가지고 지원 동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원 동기 4글자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밑에 거 갖고 만드셔야 돼요. 또 장래 포부. 당신이 회사에서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노력이 뭐냐? 10년, 20년 후에 자기 이유를 뭐냐? 미래에 대한 개인적 비전을 말해라. 입사 후에 포부를 말하라. 입사 후에 목표와 각오는 10년 후에 헤드헌터의 표적에 대해 이력서를 낸 다음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지를 말하라. 입사 후에 경력개발 계획을 설명하라. 링컨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언제라고 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그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말해봐라. 이 장래 포부죠. 미래 자신의 꿈에 대해 말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물을 때 제가 아주 제일 답답한 친구 있어요. 특히 회사에서 열심히 배운 후에 내 사업을 하겠다. 10년, 20년 후에. 실무 경험을 쌓은 후에 경영학 박사, MBA 과정이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뭐냐.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을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회사가 네 사업해주는 어떤 경력 관리하는 데냐?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얘 가르쳐 놓으면 지 사업한다.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너의 모습을 얘기해봐라. 근데 이제 이럴 때, 자기 부모가 사업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 지원자의 부모님이 사업하는데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 없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경력까지 배워서 나중에 뭐 10년, 20년 후에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을 겁니다. 아, 얘는 경력 관리하고 자기 사업하려고 하는구나. 절대 안 뽑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속으로 그렇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희 아버님은 저의 회사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선단체에 기부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요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 저는 정말 이 분야에 전문가 프로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60까지 정년까지 갈 것이다. 또는 전 임원까지 꼭 해서 이 회사의 어떤 제2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포부를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 10년 후에 배워갖고 저희 부모님 사업하는 거 인수할 겁니다. 그거 이어나가겠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장래 포부, 지원 동기, 요걸 가지고 지원 동기를 진짜 쓰면 안 돼요. 이거 지원 동기 네 글자는 입사 지원 쓰라고 하지만 요 네 밑에 있는 거는 면접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면접용으로. 이거는 면접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장래 포부도 뭐예요?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면접을 위해서 이건 준비해 놓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입사 지원서에 넣으면 차별화가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요 내용 가지고 아마 입사 지원서에 지원 동기 장래 포부를 쓸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그러나 우리는 이거 갖고 쓰면 안 된다.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따 말씀드릴 핵심 6번 가지고 쓰셔야 돼요. 핵심 6번을 갖고 써야 아까 같이 35명 지원해서 31명 서류 합격하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냥 여기 3번, 4번 이거 지원 동기 장래 포부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썼던 친구들은 불합격하더라. 또 5번 대학생에서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도전 사례 자랑거리 써라.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을 든다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의 가장 큰 업적이나 경험 뭐냐, 일생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냐, 실패가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사례 이유, 자신의 경험 중 자기 스스로 계획해 이뤄낸 사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도전했던 사례, 어떤 행동을 했냐. 야, 이게 이 핵심 5번은 옛날에는 없었던 질문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학교 공부만 하고 도서관 다니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한 친구는 안 뽑겠다. 다양한 경험을 한 친구들 아니면 안 뽑겠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뭐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질문 등장 배경이 뭐냐. 과거에는 어려운 시골 환경에서 사오남매가 먹고 사는 자체가 도전 극복 성취예요. 따라서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질문이 없었어요. 우리 때 이런 질문이 없었다니까요. 20년 전에만 해도 먹고 사는 자체가 도전 극복 사례예요.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다 경험이고 아르바이트 해갖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게 옛날에 없었던 질문인데 왜 2000년도에 갖고 이것이 입사 지원서에 등장하고 면접에 가면 이런 형태로 물어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에 안 묻더라도 면접에 가면 엄청나게 질문하는 사례예요. 또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을 하면서 뭘 극복해서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업무를 끝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단점에도 이게 이제 강점, 장점에도 이것이 또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 2번에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방학 동안에 이런 부분을 써내기 위해서 경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현재는 뭐냐면 왜 나왔냐면 요새 외아들 외동딸이잖아요. 어려움 없이 온실 속에 성장했어요. 그래서 약해요. 그리고 이기주의적이에요. 지만 알아요. 개인주의적이에요. 이유 부모의 삐뚤어진 자녀 사랑 때문에 그런데 네가 이게 외아들 외동딸 오야 온실 속에서 성장해요. 이 어려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 엄마한테 가서 쭉 얘기해요. 엄마, 선생님이 때렸어.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선생님한테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쟤 안 건드립니다. 관심 없어요. 어떻게 되든 잠을 자든 뭐하든 관심 없어요. 이거는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선생님이 때렸다. 엄마, 선생님이 때렸어. 뭐라고 해야 돼요? 자식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때렸지 선생님이 너를 왜 괜히 때려? 역으로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선생님한테 안 맞으려고 지가 눈치코치 재치 숙제 잘해가고 잘 생활합니다. 이게 눈치코치 재치예요. 이 사회는 눈치코치 재치를 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웠다. 부모가 쫓아가갖고 너 우리 아들 왜 때리니? 이러니까 뭐야? 주위에서 야 쟤하고 놀지 마. 쟤하고 놀다가 잘못되면 쟤네 엄마 온다? 그러니까 뭐야? 걔가 왕따 되는 거예요. 그 왕따 되는 거는 부모가 만든 거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맞고 왔다.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맞아? 역으로 한 대 때리면 우리 엄마한테가 얘기해도 안 되는구나. 친구들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배려할 거 배려하고 잘 지냅니다. 이게 사회에서 사는 눈치코치 재치를 같이 이때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부모님 나서지 마세요. 내가 부모님들 우리 면접 때 보면 전화해요.
우리 아들 외아들인데요. 그런데요. 어떻게 좀 잘 좀 부탁해요. 마음이 약해서 떨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전 그 전화 오면요 바로 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거요 가서. 왜? 그런 애들 어떻게 온실 쪽에서 잘하는 애를 어떻게 하라고. 회사에서 와서 뭐만 하면 자기 부모님이 또 올 텐데. 부모님 참 그런 부모님 많아요. 면접 왔는데 차로 데려다 주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저 주차장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 와요. 누구 부모님 지금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제발 성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 온실 속에서 안 키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삐뚤은 자녀 사랑 때문에 그런데 약하다 의미는 뭐예요? 입사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 시키면 눈물 질질 짜고 좀 어려운 일 시키면 사표되고 퇴직해요. 인내, 도전, 끈기, 성취욕이 부족해요. 이런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시켰다. 면접을 보면 여학생들이 참 면접을 잘해요. 근데 나중에 면접관님 제 1등 주셨잖아요. A 점수 주셨는데 제 데리고 같이 근무하시죠. 또 싫대. 저 남자 달래. 왜? 여학생들은 뭐예요? 좀 어려운 일 시키고 눈물 질자면 말을 한 달 동안 안 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남자들은 뭐예요? 막 혼내켜요. 저녁에 놀러와. 소주 한잔 먹으면서 노래방 한번 가고 같이 어깨동무하면 그 다음날 또 싹 풀려져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을 좋아해요. 어떤 임원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절대 눈물 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접할 때 눈물 흘렸다. 아웃이에요. 절대 눈물 흘리면 안 돼요. 감동을 줄 때, 감동을 주는 데서는 눈물 흘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눈물 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이 개인주의다. 공부는 과외시켜놓고 오야오야 키우다 보니까 과잉보수에 키우다 보니까 남을 배려할지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미 본다고 봉사활동 보는 거예요. 인간미 본다고 봉사활동. 그래서 봉사활동 나온 거예요. 옛날에 봉사활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농활이 전부였죠. 최악의 답변이 뭐예요? 이거 하면 남자도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군대 얘기했다. 어느 순간 그냥 굳는 내 면접관도 봤어요. 군대는 면접관들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90% 이상들이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대 얘기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 뭐예요? 이거와 관계돼서 어떤 경력 관리를 해놓을 것이냐. 남자들은 군대 가지고 이걸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해병대라든가 특수부대 갔다 온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성취감, 도전했던 사례,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인재는 회사에 입사한다면 조직의 팀워크에 중대한 악영향을 줘요. 그래서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뽑기가 싫은 거예요. 특히 외동딸, 외아들. 저기 지원자 어머니가 부모님이 밑에 와서 면접 기다리고 있다. 싫어하는 거예요. 전화했다. 인사담당자 전화합니다. 팀장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 큰 애를.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 전화 받으면, 그냥 뱃속에 넣어서 키우시지. 문제 예방이 뭐냐? 파랑새 증후군, 메뚜기족, 현상 방지 목적의 질문 형태가 많아요. 즉, 메뚜기족의 파랑새 증후군은 뭐예요? 현재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직장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현상. 이미 15년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1년도 안 돼서 회사를 퇴직해 70%가 이게 파랑새 증후군이에요. 이게 2000년도 초반부터 이 질문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왜냐면 저희가 꿈의 피라미드에서 2003년도에 이 질문을 갖다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입사 지원서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3년도부터. 근데 이게 외아들 외동딸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 몇 년 후에 파랑새 증후군이 나옵니다.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합니다. 이게. 메뚜기족. 정처 없이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 파랑새 증후군, 메뚜기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도 안 돼서 이미 15년 전에 70%가 퇴직을 한대요. 그래서 올해 가리켜서 좀 써먹을 만하면 그만두니 오랫동안 남아서 근무할 사람을 회사는 좋아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옮겨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메뚜기족 싫어하는 거예요. 파랑새 증후군 싫어하는 거예요. 채용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만 손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남을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좋았던 실천 사례가 뭐예요? 국토순례 대행진, 마라톤 매체 도전, 해병대 유격훈련 수료, 여학생들 방학 동안에 모 대학교는 뭐예요? 해병대 유격훈련 수료 간다면 학교에서 돈을 내줬어요. 전국 일주 하이킹, 병영체험 수료, 여학생들이 많이 갔던 거죠. 프로젝트 수행, 어려운 프로젝트, 교수님들하고 하는 프로젝트. 이게 왜? 이거는 뭐예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당연한 사례가 아닌 것이 느낌을 더 주는 거예요.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이런 사례를 함으로써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이렇게 차별화하게 이런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꼈다. 이런 극복했다. 이런 것이 좋은 느낌을 주더라. 그래서 극기훈련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이 증가되고 있었죠. 국토대장정, 무박 2일 행군, 실미도 해병대 캠프 이런 것이 막 한때 막 증가되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암암리합니다. 왜? 강인한 사람, 끝까지 오랫동안 버틸 사람, 도전 정신이 투철한 사람, 성취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버틸 사람을 기업체는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했더니 옛날에 이미 10년 전에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튀는 경력 만들기 경쟁, 원양어선을 탔다, 히말라야도 올랐다, 젊은이들 피눈물 나는 경력 만들기, 토익 고득점 해외 연수는 차별 안 된다. 이미 10년 전에 이런 기사가 났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기업체에서 면접에서 물어보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입사지원서에 접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사회봉사활동 참 오래전에 봉사활동 많이 하면 취업 잘 된다. 경력연서 적극 봉사활동 반영해라. 왜? 인간미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있었어요. 오래전에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14년 전에 15년 전에 이미 이런 게 그때 이미 이렇게 문의가 확산돼. 이게 너무나 지금은 기본이네요. 기본. 이게 지금 했다고 해서 이게 차별화되는 게 아니야. 기본이래요. 기본. 지금은 기본. 제가 왜 오래된 걸 얘기하냐. 지금 이런 거 새로운 걸 갖고 얘기하면 최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15년 전 얘기예요. 여섯 번째, 우리 회사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무엇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제시해라. 너무나 중요한 건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매우 중요하다. 자료를 조사하는데 만약 금융권에 간다. 그러면 재경부라든가 은행연합회라든가 협회 학회에 가면 연구 자료라는 게 있어요. 중공업에 간다. 중공업은 어디 소속이에요? 산업통상부 뭐 이런 데 소속이죠. 산업자원부, 지금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평가원, 그 산업기관, 또 뭐예요? 협회, 학회 자료실에 가면 연구된 자료가 있어요. 야, 이것은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있냐면 지원동기 장래포부 앞에 3, 4번 갖고 쓰지 마세요. 이 6번 나는 회사에 입사한다면 난 이렇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지원 동기가 되는 거고 난 입사하면 이렇게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장래포부가 되는 거예요. 포부나 지원 동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 드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지원 동기 장래포부를 씁니다. 앞에 지원 동기 3번, 4번은 뭐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임원진은 이 회사의 오너는 내가 너를 뽑으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니? 이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앞에 3번, 4번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3번, 4번 갖고 절대 쓰지 마라. 그럼 면접에 가서 답변하려고 준비만 해라. 핵심 6번 가지고 지원 동기 장래포부 쓰세요. 왜? 또 면접에 가면 뭐예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꼭 물어봐요. 이때도 나는 기사 입사하면 이렇게 기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장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강인하게 해버리면 인상이 남습니다. 또 토론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논술 면접에 가면 의외로 이 질문이 많이 나와요. 왜? 자기네 회사의 발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주제로 해주는 데가 종종 있어요.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 논술 면접에 가면 논술에 가면 이런 사례 제가 많이 지원받아요. 많이 질문받아요. 근데 이것을 하고 간 친구들은 토론 면접, PT 면접, 논술 갔다 와서 이 질문 나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이 질문에 조금만 내용을 응용해갖고 쓰면 웬만한 건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은 걸 쓸 수 있어요. 또 면접에 가서 많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왜 또 이걸 사례를 갖고 얘기했냐면 참고로 여러분들이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입사지원서 발전방향 문구는 가능한 쓰면 안 돼요. 발전방향 쓰지 마세요. 지원동기 장래포부에 헤드라인 타이틀을 하고 함께 쓰는데 나는 귀사에 입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핵심 역량 보고서도 저한테 강의 들은 친구들은 이 발전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핵심 역량 보고서에서 어필했는지를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 친구는 하나은행에 들어가는 친구인데 녹색 금융을 손도 에코뱅크가 되겠다. 이건 뭐냐면 이명박 정부 때는 에코뱅크라고 해서 녹색 금융 그때 슬로건이 녹색 금융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정부 슬로건이 녹색 산업이에요. 에코뱅크. 은행도 뭐 에코뱅크, 녹색 금융, 뭐 이제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앞에서 보면 금융권이다.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 그 대통령이 추구하는 슬로건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줘요. 금융권이다. 재경부에서
전국 뭐 경영학과 교수님이라든가 학회협회에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이명박 정부 때는 에코백코, 녹색금융, 녹색산업에 대해서 금융업이 발전해야 될 것을 연구 과제로 해서 연구해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세미나로 하거든요. 그 세미나 한 것을 저기다가 다 은행연합회든가 협회학계에다가 자료실에 막 넣어놔요. 지금 인터넷 쳐도 많이 나와요. 금융업의 발전 방향 쳐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했어요? 창조경제. 녹색 금융에서 이때는 뭐예요? 창조금융, 창조경제금융. 뭐 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운영 어떤 슬로건에 따라서 그 주제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녹색금융, 녹색, 그 다음에 창조금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나요? 국민의 시대, 국민의 중심, 민내에서의 은행이 나가야 될 방향.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가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와서는 이게 이제 지금은 뭐 AI 디지털 플랫폼 뭐 정부 구축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나갈까? 아마 올 8, 9월 달에 주제가 나갈 것 같은데, 정부에서. 예산도 편성할 거예요. 야, AI 디지털 금융 발전 방향. 금융업의 AI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주제가 나갈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슬로건인 거에 따라서 이 주제가 이제 지정이 돼요. 그 이제 정부에다가 대학 교수님들이나 학계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거에 대해서 세미나 하자. 왜? 이 정부가 내건 슬로건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발전 방향을 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요. 그 시대에 맞춘.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이명박 정부 때 하나은행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냐면 녹색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녹색 금융을 선도는 에코뱅크래요. 이거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부의 슬로건을 면접관들이 아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발전 방향을 보고 이걸 과제를 갖고 연구하잖아요. 의외로 면접관이 보면 새로운 거예요, 이게. 자기는 못 들어본 거거든. 면접관들이라든가 인사 담당자가 그걸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학회 세미나에 가서.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이게 로테이션 돼요. 인사 담당자들이. 그거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 보세요. 자기가 여기 보시면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에 뭐라고 했어요? 행운의 꿈을 남겨준 그 이름 하나 발로 뛰는 그린뱅크라 그랬어요. 녹색금융, 그린뱅크. 녹색금융을 선도한 에코뱅커.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에 뭐예요? 녹색금융을 선도한 에코뱅크래요. 에코뱅크 하나 제가 만들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까 핵심 3, 4번 갖고 만들었다고요. 이거는 발전 방향 갖고 만드는 거예요. 발전 방향을 가지고 핵심 6번을 가지고 지원 동기 포부를 만들면 이렇게 차별화가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입사한다면 녹색금융을 선도하기 싶어서 이렇게 지원했다.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사한다면 에코뱅크 내가 만들겠다. 이 장래 포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 전국 대학교 유명한 교수님들이 학계 세미나에서 발표한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근데 이걸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이 보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확 뜨는 거예요. 아까 평택대 학생들 35명 중에서 31명 합격했다고요? 핵심 6번이에요, 다. 아까 대전대 제 웬만한 그 학생들 핵심 10문제 막 합격했다 그랬죠? 거의 저는 이 핵심 6번에서 당락을 좌우했다고 봐요. 또 이 친구는 뭐 은행에 합격했는데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앞에 있는 친구하고 같은 친구인데 둘이 같은 은행권을 준비해서 합격했는데 두 명 다 금융권에 갔어요. 보세요. 이 친구가 너무 잘 썼는데 여기 보시면 지원 동기가 뭐냐? 녹색금융을 선도하는 KB 국민은행의 에코뱅크가 되겠다. 이 친구는 세 군데 합격한 친구예요. 근데 국민은행으로 입사하진 않았어요. 딴 은행으로 입행했는데 녹색금융을 선도하는 국민은행의 에코뱅크가 되겠다. 앞에 있는 친구가 비슷하죠. 이 지원 동기예요. 이거를 내가 입사한다면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뭐였어요? 이거를 장래포부로 했죠. 이 친구는 뭐예요? 금융권에 지원 동기로 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핵심 6번은 지원 동기나 장래포부는 어디다 써도 다 똑같아. 괜찮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하여튼 에코뱅크가 되겠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은행이나 여기 국민은행에 있는 친구 말은 약간씩 틀리지만 결국은 핵심 6번 가지고 이렇게 차별화되게 만들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여러분들 올 하반기에 하는 친구들 아마 AI 디지털 들어간 AI 디지털 플랫폼을 정부가 구축하는 이걸 슬로건 내선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진 발전 방향으로다가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나올 거예요. 이 학계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하고 막 그래요. 재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근데 인터넷 치면 여러분들이 뭐 식품에 가고 싶다. 식품의 발전 방향. 해면 영양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한 게 많이 떠요.
그거 엑기스 추려가지고, 거기서 서론은 보지 마세요. 서론은 보지 마세요. 본론, 결론만 보시면 돼요. 본론하고 결론, 그것만 잘 보셔갖고 추리면 너무나 색다른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가 된다. 장래포부 지원 동기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배재대학교 학생이 아주 그 성공사인데 뭐 여행사에 2군데 다 합격했는데 이 친구가 여행사 지원하는데 그래요. 나한테. 선생님, 과제가 뭐냐대 중국 VIP 관광객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과제래요. 물가로 오는데 여행경비 인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뭐니? 나보고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거를 여행사는 어디 주관이니? 관광공사 아니니? 그렇대. 또 문화관광부 이런 데 아니겠니? 거기 산하는 뭐예요? 관광공사지? 그래, 그 사이트에 가면 있지 않을까? 문체부 관광공사 자료실 협회 학회 갔더니 자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주제를 나왔는데 얘가 어디서 찾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가면 분명히 있을 거다. 왜? 그 시기에 문제화된 어떤 과제는 그런 중앙정부에서 학회라든가 협회에다가 연구 용역을 줘요.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참 자료를 다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갖고 발전 방향 갖고 쓰는데 면접관들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갖고 했더니 선생님 너무 좋아, 감사하다고,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자료가. 결국은 2군데 다 합격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 다른 기업체에서 나왔어요.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에 이외된 자신의 경험을 써라. 발전 방향이에요. 입사 후 10년 동안의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걸 추구하려는 이유를 기술해라. 발전 방향이에요. 입사에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써라. 다른 거 쓰면 안 돼. 발전 방향이에요. 금융의 발전 방향이에요. 100주년을 맞는 은행이 100년 은행으로 발전하기 위한 귀하의 제안을 써라. 발전 방향이에요. 지원한 직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직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뭐냐? 발전 방향이에요. 발전 방향. 핵심 6번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에 결국은 입사를 했는데 이 핵심 10문제 가지고 발전 방향 가지고 서류를 합격했다. 그래서 이것도 8월 달에 1학기 때 강의 듣고 2학기 내일은 8월 달에 온 편지예요. 서류 합격했노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기서도 핵심 6번을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4학년 2학기는 없다. 1학기 때 이렇게 이미 합격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핵심 7번부터 5번째 시간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